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죠. 신풍제약 급락 순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순간만큼은 좀 놓치면 안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존버, 제가 생각하는 존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또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그냥 막연히 급등하니까 따라서 타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존버. 이런 식의 좀 매매를, 잃을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해서 자기 주도 매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영상에서 제가 또 뭘 보여드렸었죠? 신풍제약. 제가 목요일날 관심 종목 영상으로 미리 좀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언젠간 고점이 나오고 급락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신풍 제약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바로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 대장주와 후발주에 대해서도 다 특강 때 다루는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금요일장 신풍제약의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좀 대응을 했었고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또 아마 어제도 보여드렸을까요?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금요일장 목요일 종가 대비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자 틱으로 볼게요. 틱으로 자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시가가 자,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을 했지만, 11시 46분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2%가 빠집니다. 2%가 빠져요. 자, 여기서부터 2%가 빠지죠, 대략.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자, 시장의 지수를 좀 활용을 해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어떤 종목을 또 매매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과거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최근에도 올해 6월이었죠. 6월 자 요건가요? 자 6월 15일 급락시장에서 수익 내는 법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보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시에도 제가 그래서 이 팁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신풍제약이네요. 당시에 네, 이 지표 제가 알려드린 지표를 활용해서 신풍제약을 당시에 또 공략을 했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 거냐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요일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매매했던 시점이 나오는데 자, 볼까요? 대정화금. 욕심쟁이. 저도 욕심을 굉장히 냅니다. 뭐 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벌고 싶어서,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아무런 기준 없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도 욕심 냅니다. 자, 보시면, 자, 대정학금이라는 종목은 앞쪽에는 이 셀트리온과 엮이면서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요. 제가 요 정도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요 캔들이 나오고부터는 조금 좀 요 종목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요일장 제가 매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종목은 이 생명선 2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갑자기 이 2시 30분쯤부터 해서 오후 핫타임이죠. 오후 핫타임부터 해서 갑자기 수급과 함께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몇 프로 급등했냐면 갑자기 15%가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려줬을 때 제가 분할로 좀 베팅을 2번 했죠. 자, 그리고 욕심쟁이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확정을 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담았습니다. 자, 이때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뭐 신풍제약이 좀 크게 흔들리기 전이었 신풍제약은 뭐 이때 흔들렸으니까요. 그죠? 3시 16분, 17분 이때 흔들렸었고 시장은 이미 흔들렸었고 2시 30분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신풍제약도 살짝 흔들리면서 또 계속 상한가를 향해서 뭐 가고 있었던 아마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대정화금도 진짜 뭐가 있나?
해서 계속 좀 분할을 했었는데, 이때 정리를 그냥 다 했죠. 초로 볼게요. 제가 언제 정리를 했는지. 초로, 3초로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정리한 시간대가 3시 17분 12초입니다. 물론 대정하금 자체만, 그러니까 신풍제약을 무시하고 대정하금만 보더라도 제가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이 신풍제약이 아무래도 신풍제약의 영향도 무시를 할 수는 없죠. 자, 신풍제약 기준으로 보면 신풍제약 정적 발동을 이때 했거든요. 이때 시간대가 정적 17분 18초. 제가 이제 대정하금을 매도했던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아마도 신풍제약을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신풍제약을 만약에 매매를 했더라면 이런 순간에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정하금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제가 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신풍제약을 매매를 안 하셨더라도 신풍제약을 계속 아마 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하고 또 신풍제약이 흔들리면, 네, 자, 신풍제약이 흔들리면, 그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장 초반에 매매했던 종목이 또 부강약품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틱으로 볼까요? 틱으로. 자, 보시면 제가 그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 구간에서 저는 다 정리를 했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마이너스 한 7% 정도 손실을 받겠죠. 신풍제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이 이것도 틱으로 볼게요. 이것도 틱으로 60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신풍제약을 보시면 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매도를 했던 곳이 요 자리죠. 14시 한 50초 전에, 50초 전에, 14시 50초 전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신풍제약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냥 부강약품을 확정을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좀 더 확실한 모습이 나오면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자, 수렴을 하면, 주식 차트라는 것은, 수렴을 하면, 이런 패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결국 수렴을 하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었지만 고점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었고 갈 종목이었더라면 여기서 더 올렸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거고 제가 신풍제약을 보고서 이때 그냥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라는 판단을 했지만 신풍제약이 아니더라도 요때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때 매도를 했겠죠. 기본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요 타임에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고점, 저점, 고점 높이지 못합니다. 높이지 못하고 자, 저점 그리고 역시 또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은 또 낮추고. 요 시그널을 보고서 신풍제약이 가야지만 다른 제약바이오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최근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도 철저하게 좀 요거를 좀 지켰던 아무튼 네, 사례라서 좀 보여드리고요. 자, 빅텍을 보여드릴게요. 빅텍. 자, 기억하시나요? 아까 제가 이 코스닥 차트 언제 시가를 좀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언제? 12시 30분이라고 12시 50분인가요? 자, 볼게요. 12시 48분에 자, 시가를 벗어납니다. 벗어나고요. 양봉이 나왔는데 또 음봉이 출현을 해요. 그죠? 자, 시가를 벗어나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요 시간대가 언제냐? 12시 50분이 여기입니다. 자, 제가 빅텍을 언제 매매를 했냐? 12시 51분에.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네요. 시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요거 영상 보시면 나오잖아요. 요거 영상 보시면. 그죠? 이 급락. 이 시장이 급락하면, 최근 시장에서는, 방산주, 그러니까 빅텍,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복귀해 보시면 아마 요 순간에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순간에.
요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에 제약바이오는 좀 조정을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는 조정을 받았다면 아마 이 순간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고 미중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자 아무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때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가마저 벗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이 빅텍을 공략을 해서 수익 확정을 5% 그리고 뭐 정적 발동 이후에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고점이 언제 나왔나 보세요. 제가 요 고점 판단은 시장의 반등 포착도 자, 뭐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요 순간에는 시장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시간대가 21분이에요. 1시 21분. 1시 22분에 고점을 찍고 자, 그러니까 이 빅텍은 북한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빅텍의 수급이 몰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빅텍은 고점이에요, 고점.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전에 다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때 다시 들어갔는데, 2시 3분이에요. 2시 3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흐름. 제가 분명히 저 때도 코스닥 흐름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네요. 이미 지났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종목이 요때 같아요. 요때. 맞죠? 요때. 여기를 밟고 올라갔는데 벗어나는 순간에 들어갔네요. 또 빅텍을. 그래서 분할로 진입을 했는데 얘가 계속 빠졌더라면 빅텍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올려주니까 당시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빅텍은 바로 정리를 했고요. 이때는 왜 매수를 또 했을까요? 신풍제약으로 인해서. 매수를 한 거죠. 신풍제약이 급락을 했습니다. 16분부터. 그래서 이제 빅텍을 빠르게 진입을 했던 거다. 자,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기준을 다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또 이것도 있겠죠. 자, 빅텍, 이 시장이 급락하는 순간에 빅텍을 공략했더라면 시장이 급 하는 구간에 요 시그널을 보고 빅텍은 매도 신호, 그러면 반대로 잘 나가던 종목들은 또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 해서 키움에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요 순간에 제가 짧게 한 1% 살짝 안 됐을 거예요. 1% 살짝 안 되는 걸 공략을 해서 이 시간대를 보세요. 시간대. 제가 13시 22분. 13시 22분이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요 순간. 네, 해서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 결과론적으로 냅뒀더라면 뭐 6%까지 나왔겠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것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좀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보여드렸고 또 하나 SK케미칼. 자, 최근에 정말 잘 나가죠. SK케미칼 보여드릴게요. 자, 12시 50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시장의 시가가, 코스닥의 시가가 벗어나는 때가 아마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스피도 12시 50분이 언젠가 볼게요. 12시 50분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흔들림이 나왔고 50분부터 코스피도 좀 빠졌네요. 뭐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요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코스피는 안 봅니다. 코스닥을 가지고 보는데 자,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죠? 자, 정말 대다수 많은 종목들이 이 순간에, 이미 이 순간부터 조금 조정을 받거나 그런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빅텍이 치고 가는 사이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흔들렸는데, 이 SK케미칼의 12시 50분이 언제일까요? 여기입니다. 자, 정말 특이하죠? 자, 오히려 이 종목은 오전에, 그러니까 시가 이후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오전에 10시쯤에 나왔던 고점대를 오히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시장과 다른 종목들은 하향 이탈 중인데 SK케미칼은 상향 돌파를 했어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시장이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주식 쉬어야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목만큼은 저는 철저하게 흔들려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 차트에 흔들려야죠. 시장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다고, 수급이 좋다고, 재료가 좋다고,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다고, 수급이 좋다고, 재료가 좋다고 하는데, 차트가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흐름. 결과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자, 이때 얘가 급락한 이유가 코로나의 효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아무런 차트의 기준이 없으면 요 종목이 이제 앞으로 전망도 밝고 실적도 좋고 뭐 수급도 좋다라고 해서 그냥 차트의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이거 그냥 그죠? 마이너스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반토막. 철저하게 저는 종목 차트에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죠? 이 처음부터 얘가 한순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죠? 이미 요 생명선부터 시그널 주고 전저점 깨지는 시그널도 주고 그러면서 빠졌어요.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이때 다 정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매도하고 다시 받겠죠? 종목 차트에는 철저하게 흔들려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시장이 빠질 때, 반대로 이렇게 SK케미칼처럼 어떤 종목이 잘 나간다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또 시장이 빠질 때, 제가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빅텍, 최근 시장에서는 이 빅텍이라든지 미중무역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케미칼 빠르게 다시 한번 볼게요. 참 이 종목도 일봉 차트 보시면 그죠? 특강때 말씀드리는 이건 계속 지금 뭐 추세를 즐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풍제약이 흔들려서 역시 흔들렸어요. 자, 역시 저도 신풍제약에 따라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아마 대정화금보다 먼저 매도를 했을 거예요. 일단 이거 나오는 사이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뭐 월요일장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언제 자, 나오네요. 자, 언제 매도를 했냐면, 물론 이것도 역시 대정화금과 마찬가지로 이 신풍제약이 아니더라도 상한가에서 딱 안착하지 못하고 풀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 뭐 분할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워낙에 지금 신풍제약의 이 그죠? 얼마나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신풍제약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SK케미칼을 지금 일봉 차트도 뭐 좋고 제가 이제 진입을 아마 요 순간에 빅텍을 매매하고 나서 SK케미칼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도 뭐 5%, 10% 두 자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이 아니었더라면 어느 정도 또 홀딩을 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신풍제약 때문에 빠지긴 빠졌어요. 저 역시도 여태 다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뭐 10%, 네, 10%, 이렇게 더 빠졌겠죠. 그래서 이 SK케미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난 주식 좀 쉬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다. 종목 차트에 흔들리라. 종목 시장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을 이용해야죠. 신풍제약을 이용해야죠. 그죠? 신풍제약을 보고 매도를 다 하고 이 시장 지수를 보고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데 이 종목은 치고 가네 해서 한 차례 파동 보내주고 눌려줬을 때 분할로 진입을 해서 수익 시전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벌써 저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벌써 20분이나 됐어?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대장주라면, 그러니까 내가 신풍제약을 매매하고 있었으면 대장주만 보면 돼요. 대장주는 후발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후발주라면, 지금 주도주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대장주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대장주가 아니고 주도주가 아니라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섹터의 그 대장의 움직임
또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장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실적 수급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흔들리지 마라. 차트에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 실적, 수급, 뭐 재료가 좋기 때문에, 뭐 존버, 이런 멘트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종목 차트에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하지만 시장 차트에는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적이 좋다고, 수급이 좋다고, 재료가 좋다고 차트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차트에는 무조건 흔들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차트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진다고? 결국 요건데,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이 주식을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똑같은 말이죠.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수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방산주가 있고 최근에는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시장이 빠지는데 어떤 종목이 반대로 정말 잘 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정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더 잘 갈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데, 그죠? 어떤 종목이 치고 가요. 그러면 다 이거 보지 않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제가 좀 정리를 잘 못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수차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좀 보여드렸던 이 과거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금요일날 좀 대응을 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상 해보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그거를 저한테 들고 오시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계속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반복, 훈련,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을 좀 잘 가지고 또 공부 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4시 정도 됐는데 좀 쉬면서 뭐 저녁 먹고 월요일장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네,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